학습량을 줄이면 사교육비가 줄어든다고? 그럼 얼마나 줄이면 될까? 덧셈 뺄셈만 가르치면 되나?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사교육이 너무 과열돼 있다. 사교육 때문에 에듀푸어라는 말도 있고요. 이 사교육비의 주범이 뭐냐? 결국에는 영어 수학이죠. 영어는 글로벌 시대 필수고, 그럼 수학은 졸업하면 아무 쓸모 없을 텐데 이걸 왜 배우고 있냐? 그리고 우리나라 수학 너무 많이 가르친다, 어렵다. 그러니까 범위를 줄여, 빼, 수준을 낮춰. 그러면 사교육비 줄어들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자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난센스다. 난센스도 이런 난센스가 없다. 야, 팩폭이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대체 몇 대를 두드려 맞은 겁니까? 학습량을 줄이면 사교육비가 줄어든다고? 그럼 얼마나 줄이면 될까? 덧셈 뺄셈만 가르치면 되나? 내 생각에는 덧셈 뺄셈만 가르친다 해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12년 동안 덧셈 뺄셈 과외받고 학원 다닐 거다. 야, 이거 뼈 때려. 아, 이거 진짜. 근데 이거 부인을 못해요. 비읍 기억이에요. 잘 모르겠죠? 저 같은 인사가 쓰는 말입니다. 반박 불가.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2021년 수능에서 이과 학생이 선택하는 수학 가형에 기하 벡터가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저보고 장기하와 벡터 이렇게 놀렸는데 심지어 닉네임 어디 갔어? 장기하 벡터 오늘 왔어 안 왔어? 안 왔군요. 이게 빠진다는 겁니다. 수학 가형에서. 이과들이 기하와 벡터를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2022년 수능부터는 문과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공통수학 플러스 미분, 통계, 기하 중에 선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기하와 벡터가 아니라 선택 과목 중에 하나로 이제 기하가 들어가는 건데 이름에서 벡터가 아예 빠져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사실상 거의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택 과목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낮은 뭐로 몰리나요? 미적분으로 다 이제 몰리게 되면은 이 기하 벡터 이거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이겁니다. 저자분께서 그걸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수학 사교육 때문에 배우는 내용을 줄이다 보니까 미분적분을 왜 많이 선택하겠습니까? 기하 벡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2019년도 수능 수학 가형에서 기하 벡터 관련 문제가 이제 29번, 이게 정답률이 몇 %인지 아세요? 6.4%. 거의 못 맞춘 거죠. 어려운 학생들이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이 기하 벡터가 초중고에 걸쳐서 도형 그리고 좌표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기하학을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 기하학의 출발점. 이게 나중에 이과를 선택해서 가면은 기하 벡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기계항공공학부 제가 나온 전공이죠. 벡터는 뭐 여러분 벡터를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배우고 이제 오게 되면은 사실 좀 적응하기 쉽지 않죠. 근데 과학고 친구들, 영재고나 뭐 자사고 이런 친구들은 그걸 또 배우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벡터가 IT 분야에 그 복잡한 어떤 데이터 연산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그래픽을 개발하는데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그 컴퓨터 그래픽 있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은 아주 진짜 희한할 정도로 그 애니메이션 그래픽 CG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수학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그려놓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물체가 움직였을 때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어떤 그림자, 물리적인 현상 이런 것들 다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게임에 엄청나게 이 수학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픽에도 벡터가 여러 성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근데 21학년도 그 수능에서 벡터 이제 없어지고 벡터뿐만 아니라 행렬도 지금 없어요. 여러분 행렬이 사실은 우리가 왜 빅데이터 기술이 있잖아요. 빅데이터가 되게 유망한 분야고 중요하다. 금광이나 다름없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건데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이 뭐냐? 행렬이거든요. 여러분 행렬 지금 안 배우신 분들 모르실 텐데 행렬이 뭡니까? 데이터 하나가 아니라 이 안에 행과 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다름 아닌 빅데이터죠. 행렬 자체가 어떤 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전 세계는 수학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고 심화하고 있다.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에 문과에서 삼각함수 미적분은 물론 공간 벡터까지 배운다. 내가 있는 미국에서는 대학 1학년 교양 수준의 과목을 미리 듣게 해주는 AP라고 하죠. 선의수 AP 제도가 있는데 AP 과목이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입시에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AP를 하거든요. 특히 수학과 과목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중 미적분 심화 과목의 경우 기하 벡터를 기초로 하는 고급 미적분을 포함하고 있다. 결코 한국이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2016년 3월 개정으로 SAT에서 수학 교과의 출제 범위도 실제로 확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SAT니까 뭐 난이도가 어렵진 않지만 삼각함수에 대한 개념도 이제 추가가 되고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고차 함수 내용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지금 방향이 반대라는 건데 지금 미국은 이렇게 수학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출제하기 어렵다.
어렵다거나 변별력이 없다, 사교육을 조장한다,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 교과서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학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어요. 주식 트레이더들 다 알고리즘 혹은 엔지니어들로 혹은 수학자로 이렇게 다 교체가 되고, 골드만삭스에 주식 트레이더 600명 있었는데 알고리즘 도입하고 2명 남고, 이런 상황인데 수학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사실 공부할 어떤 단원들을 계속 쳐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담이 줄어드는 건 좋지만 이게 과연 궁극적으로 좋은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볼 주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문과인데 이렇게 백터까지 다 한다. 이거는 일본 친구들한테는 지금 지고 싶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나라들이 오히려 수학 배우는 내용을 심화 과정까지 더 확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 암기식 문제 푸는 기계가 되는 수학 교육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겠죠. 그게 먼저 돼야 뭐라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